로또 분양에 당첨됐다. 여러분들 단독 명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동 명의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동 명의 하시면 10년 뒤에 팔면 최대 9,300만 원, 약 1억 가까이가 절세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썬데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고요. 중앙 썬데이는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28일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안장원 기자님이죠. 제가 이제 제 텔레그램이라든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곧 잘 공유 드린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안장원 기자님의 부동산 노트인가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좀 세분화 해가지고 심층 기획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동명의 단점하고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대출, 건보료, 상속 증여까지 한번 싹 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거기 영상과 더 덧붙여서 실전 사례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관련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아까 우리 보셨지만 작년 11월입니다. 2020년 11월. 지금 더 올라가고 있죠. 시세 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고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도 부담이 커지게 마련인데,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동명의는 시세 차익이나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명의라고 하면은 그 명의자별로 소득 금액이 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전매 제한 기간에도 분양권은 배우자 증여가 가능하다. 자, 여기 해당 기사에 약간 요약된 서머리 기능인데, 이게 약간 좀 틀이 깨지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좀 볼게요. 자, 단독 공동명의 세금 비교해 보니 양도세 각각 공제받아서 부담 준다. 종부세도 과세표준 날아져서 덜 낸다. 의뢰의 공공분양은 3,800만 원 절감되더라. 고령자 장기 보유 땐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 자, 작년 11월 달이라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매 제한 기간에도 배우자 증여는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권의 공동명의 변경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7년 9월 분양에서 지난 8월, 2020년 8월에 입주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부부 공동명의가 두 가구 중 하나인 50%다. 절반이 부부 공동명의라는 거죠. 이 아파트 전용 8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6억 5천이었는데 입주 후 실거래가가 12억 6천,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분양가의 2배가 올랐다. 지난해 6월, 그러니까 2019년 6월 입주한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공동명의 비율이 36%였는데 이제 5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동명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우진 세무사는 1가구 1주택도 9억 초과분의 양도세를 내는데 공동명의면 9억 공제를 2번 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양도세만 보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낮다. 양도세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명의가 거의 무조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종부세에 있어서 좀 약간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그 고가주택 2채의 공시가격 합이 한 20억 정도 넘었을 때 특히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 계약 후 바로 할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청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11월 달 기준 기사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청약 관련된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좀 양해 말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 계약 후 바로 할 수 있는데, 전매 제한 기간에는 명의 변경 당연히 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또 예외가, 배우자 간에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입주 후보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게 훨씬 낫다. 자, 왜 그러냐면 입주 후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래되는 금액이 있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 금액을 매기기 때문인데, 당연히 처음에 당첨되고 입주해버리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른 가격에서 증여가 되니까 증여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시세가 12억을 넘었을 때 절반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왜? 12억에서 절반, 6억이니까 배우자한테 뚝 떼줬는데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억도 과거 합산해서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부 공동명의를 이미 해가지고 이미 6억을 써먹었다. 그러면 요거 증여하면 이제 그때 증여세 곧바로 나오는 거죠. 특히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거 잘 걸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부간 증여 공제 금액이 6억이기 때문인데 또 취득세도 있죠. 자, 하지만 분양권을 증여하면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증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분양권 증여인 취득세가 없다. 물론 이제 분양권 증여인 취득세가 없는데 이제 요거 2020년 11월인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도 이제 취득세, 주택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시세가 12억 넘으면 증여세 공제금액 6억 이하 해가지고 좀 그래도 부부간에 좀 증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가족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직계 좀비속한테 부모나 자식 간에 어떻게 될까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작잖아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내가 과거 10년간 별도 내가 증여한 게 없다. 그러면 6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자면은 지금 내가 이미 1주택, 뭐 분양권이 아니라 기존 구축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양도차익이 커졌다. 그러면 이때 한번 6억을 한번 증여를 해버리면서 차익을 실현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이것만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취득세는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취득세 분양권에서 기억하셔야 될 날짜는 2020년 8월 12일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분양권을 취득하시더라도 취득세 주택수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날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12일 넘어서 분양권을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단독명의가 뭐 남편이었는데 이걸 이제 남편 0.5, 아내 0.5라면은 아내 입장에서 신규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짜가 8월 12일이 넘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신규 취득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아내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때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1세대 1주택이면 상관없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취득세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효과가 나겠습니까? 분양권을 공동명의 하는 그 자체는 취득세가 안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등기 칠 때, 잔금 칠 때 이게 잔금 시 중과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기준 주택수를 잘 보신 상태에서 공동명의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이 기사의 전제 조건은 그냥 1주택이니까 1주택이라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전용 84제곱미터 세금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작년에 한 거였죠.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지정타.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판교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판교가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역동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온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당선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 자리나 골라서 앉았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제가 2013년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뭐 신분당선 텅텅 비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같죠.
지금은 아주 꽤 차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천이 뭐 판교만큼 갈지 뭐 더 좋아질지 아니면 이제 판교가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과천 지정타도 처음에는 되게 휑하고 썰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교처럼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판교처럼 빨리 들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절대 금액이 너무 커서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얘 옆에가 이제 어떤 곳이 수혜 지역을 이 될 것이냐, 그거를 보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데, 과천 이쪽 서편으로는 뭐가 또 있습니까? 인덕원이라는 놈이 있죠. 걔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보세요. 아무튼 자, 일단 사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과천 지정타 전용 84제곱미터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서 17억 7천이 됐다. 그럼 보유세가 단독명이면 1억 9백인데 공동명이면 7,300. 양도세는 거주 2년 미만일 때는 단독명일 때 6억 8천이 나오고요. 거주가 이제 안 되면은 그만큼 장특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명의로 하면은 거주 이때 안 해도 6억 2,300이 나오는 거죠. 이게 6억 8천하고 6억 2,300이면은 공동명의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생각보다는 적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주 2년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9억 기준이죠. 이제 앞으로는 12억으로 바뀔 텐데 9억 기준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 장특공이 들어가는데, 거주 2년을 안 했기 때문에 장특공 80%짜리 못 받는 것이고, 우리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표 1, 일반 장특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확 줄어버려요, 양도세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바뀌겠죠. 2023년부터 뭐 이렇게 최종 1주택 그 장특공 되면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신규로 취득한 것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요 사례는 그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주만 하면은 이렇게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분양가 8억 3천, 2029년 매도 가격 2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보유세는 2022년부터 28년까지 7년치를 가정했다. 그래서 7년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명이면은 7,300만 원 보유세가 나오고, 거주를 다 했다면 1억 6,800이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은 7,300 플러스 1억 6,800 더하니까 2억 4,100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분양가 8억 3천에서 17억 7천이니까 9억 4천이죠. 9억 4천인데 세금 2억 4,100이니까 약 7억 정도 남는 거네요. 저라면 안 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종부세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이제 밑에 기사 설명 나올 거예요. 자, 양도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꼭 유리한 건 아니다. 보유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단독명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사는 2020년 11월 기준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바뀌죠. 공동명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단독명의인 것처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좀 표정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표정이 좀 안 좋네요. 자, 2021년 종부세를 좀 보도록 할까요? 2021년 종부세를 보면은, 자, 내가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주택입니다. 1주택. 단독 명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빼주죠. 추가로 3억을 더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여기 이제 뭐가 빠지냐면은 세액 공제가 빠지는 거죠. 이 세액 공제가 뭡니까? 바로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 이걸 만약에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인당 6억씩 빠지니까 총 이 공시가격에서, 물론 이제 인별 계산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12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 곱하고 세율 곱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9억이냐 12억이냐 이것만 보면 당연히 이게 좋아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엄청나게 커버린다면은 이 단독명의가 좀 더 이렇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엄청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2021년은 공동명의면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 버렸어요. 선택을. 그럼 끝났죠. 게임 끝나버렸죠. 공동명의면은 단독으로 했을 때, 공동으로 했을 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게임 끝. 게임 끝 돼버린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번 볼게요. 보유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단독명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뭐 올해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다만 공동명의인데 1세대 1주택인 경우만 선택할 수가 있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다, 다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 선택 안 되죠. 보유기간 5년 이상 60세 이상의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1가구 1인 1주택으로 단독명의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 공동명의로 2명이 한 채를 소유하면 공제 혜택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었다. 그래서 단독명의, 공동명의 중 어느 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종부세만 보시면 안 되고 양도세도 보셔야죠.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죠. 그래서 거주를 안 하면 그래도 한 5,700만 원 유리하고요. 거주까지 했다면은 공동명의가 2,700만 원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최근 청약 돌풍을 일으킨 과천 지정차 민영주택과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위례 그래서 대상으로 모의 계산해봤다. 이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억 원 안팎이라 저렴하다. 이거 또 하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조금 전에 잠깐 본 건데 DH자이, DH 개포자이 그거 이번에 주쭉 나오던데 DH 개포자이 요거 나오죠. 죄송합니다. 광고를 좀 없애고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해당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거주 요건이 없어가지고 새 놓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공고일 기준 서울 시민이어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 기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여기 나오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 세대 구성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된다. 아이씨, 아깝다.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그 로또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이 이보다 훨씬 더 많고 입주 후 바로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전망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어서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대 초반에 분양받았다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모두 혜택을 본다. 자, 모의 계산은 전용 84를 기준으로 2020년 준공해서 전매 제한이 끝난 2029년 매도하는 조건으로 해봤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 아까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 공공 분양 역시 준공 후 5년 거주 의무 조건이 있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양도세 비과세고 6억 8천에 분양받아서 21억에 판다고 보면 7년 거주 때 양도세가 단독 1억 2,800, 공동 1억 500이니까 공동매가 2천만 원 더 적다. 7년간 보유서도 공동매가 1,800 더 적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를 통해서 6억 받은 게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더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의 계산 과천하고 위례 둘 다 이렇게 좀 해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지난 이야기니까 간단히만 볼게요. 자,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기간 5에서 10년의 장기보유공제 20%에 해당하는 감면금액보다 공동명의로 과표가 낮아지면서 줄어든 세금 액수가 더 크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자,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가 대폭 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공동명의 유급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뒤집어져 버렸죠.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면은 단독, 공동 선택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약간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부부 공동명의도 장기 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는데 공동명의는 이제 장기 고령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거냐 그렇게 됐습니다.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공동명의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제외에 대해서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다고 비판하는 바 있다. 요즘에 다 공동명의를 많이 하니까, 부부 공동명의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다른 언론사에서도 저한테 연락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이 말한 발언을 몰랐어요.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듣고 아니 이게 왜 남녀 평등하고 뭔 상관이죠? 그랬어요. 그냥. 왜냐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동명의로 했을 때 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좀 약간 뭔가 좀 개선의 여진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개정안이 통과하면 종부세도 고민할 필요 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기사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명의 하면은 단독으로 했을 때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그 선택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다 이게 세액공제까지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기사를 보고요. 제가 이제 오면서 잠깐 방송하기 바로 전에 본 DH자의 개포 5가구가 무순위 죽쯤 나왔다는 거 이걸 보니까 이게 연관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DH자의 개포를 조금 뭐랄까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약간 간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 대학교 때 굉장히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머리도 똑똑하고요. 아주 추진력도 좋고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2014년에 저는 이제 집을 그때 샀고 이 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주재원 갔다가 돌아오니까 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15년인가 16년도에 제 말을 드디어 듣고 사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분양해준 걸 했는데 그 경쟁률 운 좋게 뚫어가지고 되고 자기도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청약 공부도 하고 이제 그 아는 친척한테 이렇게 권했대요. 제가 권했던 것처럼. 근데 그분이 그 친구의 친척분이 에이 내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거의 꼴등으로 들어갔다 가더라고요. 예비 당첨됐다가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여기 DH자의 개포 이렇게 지나갈 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쪽 과천이라든가 다른 데 뭐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타워팰리스 그쪽 옆으로 해가지고 지나갈 때 있는데 저거 볼 때마다 그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 무슨 좀 만약에 됐다 당첨됐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뭐라도 두드리십시오. 뭐라도 두드리면 혹시 압니까?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의 작업들을 하면서 사실 저 요즘에 거의 매번 야근했거든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 강의 자료만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한 300페이지 넘게 만든 것 같아요. 클래스 101 그 준비하면서 지금 요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애한테도 좀 많이 못 놀아주고 좀 미안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저는 질질 끌기가 싫어서 빨리 집중해가지고 얼른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좀 빠른 일정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까 A, B, C 지자체 세 군데를 가면서 작업을 또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빨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또 말하니까 또 잘 되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항상 뭐 일이라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뭐라도 좀 트라이 해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야근한 덕분에 다음 주 중에 하루는
저희 주니어하고 또 기차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차 여행이 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면은 뭔지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 특공 12점으로 당첨됐다. 하야나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채팅창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잘 못 보는데,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잘 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죠. 벌써 이제 오늘 불금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열심히 일하는데, 내일은 또 색다르게 저희 주니어랑 또 같이 저의 아지트로 가서 아빠는 일하고 자녀는 좀 놀게 해주려고요. 좀 놀되 약간은 좀 공부 좀 하게 하고. 근데 공부하라고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옆에서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낸 다음에, 우리 멤버십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 저는 오후 5시, 6시 넘어서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4시, 5시까지는 풀로 놉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틀을 노는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 노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프레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획 잘 세우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PD님이 정말 몇 년 만에 휴가를 갔대요. 그래서 편집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양해해 주시고, 좀 더 빠른 소식을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의 전체 풀 영상 앞에는 좀 우리 다른 이야기 좀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특강에 대한 것도 조만간 커뮤니티 게시글에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